민원련의 미디어 탈곡기. 민원련의 미디어 탈곡기 118화를 시작하겠습니다. 예, 이제 추석을 하루 앞두고 있습니다. 열을 정말 완전히 기절하게 쉬어보겠다 이런 지금 각오를 가지고 있습니다. 연휴를 앞둔 각오들을 한번 얘기해 보시죠. 누구시죠? 그러네. 소개를 또 안 해. 아유, 맨날 만나면서 맨날 인사하기도 참 쑥스러워. 아유, 저는 민원연의 김원경 사무처장이고요. 미디어 탈곡기 이장입니다. 네, 저는 배나은 활동가고요. 분회 회장입니다. 네, 청년회장 이봉호 활동가입니다. 예, 빨리 추석에 뭐 할 건지 얘기해 보세요. 추석에 놀 거예요. 그냥 게임할 거예요. 아, 대단하십니다. 네, 축구왕이 될 겁니다. 축구 게임 할 거예요? 네. 그렇구나. 직접 뛰어다니시지 그러세요. 그냥. 안 돼요. 힘들어요. 자, 이정희 PD는 뭐 하실 겁니까? 저는 부산 가서 개랑 놀 겁니다. 아, 맞아. 그 강아지. 가족 얘기를 안 하고 부모님 집에 가는데 개 얘기만 하신다. 강아지가 알아보긴 합니까? 알아봅니다. 네. 나은 씨는? 저는 단식할 겁니다. 진짜? 네. 오. 네. 그러기엔 연휴가 너무 긴데요. 그러니까 하는 거죠. 뭐 단식원 가세요? 아니 집에서 방문 집에서? 닫아놓고 진짜? 나 자신을 감금하고 장비를 다 사야 되는데 장비 샀습니까? 사야 돼요. 그거. 장비 무슨 장비? 장비? 그 먹는 거 아무리 단식이라도 그런 거 먹어야 되거든. 소금 뭐 이런 뭐 차 이런 거 마셔야 돼요. 아, 그런 거안 된장차 먹으면- 막 이런 예, 거요? 예, 예. 사진 그냥 뭐 저는 그냥 굶는데. 근데 몸에 안 좋아요. 너무 이번에 연휴가 열흘 되잖아요. 열흘 내내 굶으면은 그러니까 완전 굶는 거는 뭐 한 일주일 하고 그 아. 앞뒤 전후로는 이제 조금 후식 먹는 예, 줄이다가 한다는 거죠. 완전 전 여행도 안 갈 거고요. 그냥 그야말로 방에서 쉬고 옷장이나 좀 정리하고 그런 식으로 좀 지내보려고요. 예, 그러면 오늘은 우리 추석을 앞두고 뭔가 새로운 거를 막 털기보다는 무엇을 하려고 하냐면요. 이달의 좋은 보도, 나쁜 보도를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오늘은 먼저 시상식을 저희가 지난 화요일 날 했는데요. 이달의 좋은 보도부터 쭉 풀어보겠습니다. 이달의 좋은 보도. 신문은 한겨레 신문의 국정원 관련 보도였죠. 그리고 방송은 JTBC가 네. 받았죠. 5.18 광주? 5.18 관련 보도였고요. 그 다음에 온라인 보도는 장충기 문자 시사인의 보도였습니다. 하나하나 털어보도록 합시다. 제가 입이 아프니까 다른 것부터 먼저 해주시기 바랍니다. 팔 8월의 좋은 온라인 보도는 시사인의 장충기 문자 단독 보도입니다. 이 장충기 문자가 뭔지 이제는 많이들 아실 텐데 장충기 이분이 미래전략실 차장이에요. 삼성. 네, 삼성 미래전략실 차장. 이 어마어마한 분입니다. 미래전략실이 뭐 하는 데인지 아시죠? 네, 미전실. 네, 미전실, 그렇죠. 그 유명한 미전실. 이분이 이름만 차장이지 사장이거든요. 사장 대우. 그래서 장충기 사장이라고 부릅니다, 다들. 이분이 지금 진행 중인 박근혜 이재용 뇌물 사건의 주요 또 다른 피의자기도 하고요. 네. 이 문자에서 드러난 것은 뭐냐? 이 문자도 이제 증거로 다 제출돼 있는 상황이고 재판에서도 그 증거로 채택이 되는데 이 문자가 사회 곳곳에 우리 정치권을 포함해서 국가기관, 심지어 박근혜 정부의 국가기관, 고위공직자, 재벌, 타 재벌의 기업인들, 그리고 언론인들, 이런 사회 기득권층이 장충기 사장에게 갖은 청탁을 넣은 아주 네. 놀라운 문자 내역들입니다. 그래서 뭐 취업 청탁도 있고요, 보도 청탁도 있고요. 보도를 안 하겠다는, 이건 청탁이 아닌데, 삼성에 불리한 보도는 자기네들이 알아서 안 해주겠다는 이건 청탁이 아니라 뭐라 해야 돼요? 딸랑거림? 네, 딸랑거림, 뭐 아첨이라고 해야 되나? 아무튼 그런 것도 있고요. 그리고 되게 더 엄청나게 또 신기한 거는 국가기관이 심지어는 청와대 고위 그 관계자가
이 장충기 사장에게 사사건건 보고를 해요. 아 이번에 뭐 총리 후보로 누가 올라왔는데 뭐 얘는 부적절하고 뭐 어쩌고저쩌고 이런 걸 다 사사건건 보고를 하고 이상한 일입니다. 아무튼 그래서 역시나 모든 권력은 삼성으로 통한다는 삼성공화국의 현실을 이 문자 보도로 시사인이 드러내줬다. 네. 그래서 이게 많이 안타깝게도 이게 역시 삼성 관련 논란이라서 그런지 보도를 안 해줘요. 타 매체가. 타 매체가 보도를 잘 안 해줘가지고 되게 아쉬웠지만 그래도 참 이 문자의 파문이 워낙 커서 그나마 좀 알려진 사안이긴 합니다. 이게. 네. 그리고 특히 언론인들이 여기 껴 있어요. 아시겠지만 MBC도 껴 있고 MBC는 유일하게 지금 공개된 문자 중에서 유일하게 장충기 사장이 먼저 문자를 보냅니다. MBC 모 인사에게. 걔는 내가 저번에 꽂아줬는데 잘 갔니? 뭐 요런 MBC 어느 부서에서 잘 일하고 있니? 뭐 이런 식의 그래서 뭐 잘하고 있습니다. 뭐 이런 답장도 오고요. 아무튼 그래서 참 CBS. 예, 뭐 CBS도 있고 뭐 문화일보도 있고 뭐 가지각색이에요. 뭐 그래서 워낙 이게 언론인들이 알아서 기는 아첨도 있고 또 청탁을 하는 문자도 있고 그래서 이게 또 다시 이제 역시 언론의 문제. 삼성을 감싸고 도는 최대 광고주인 삼성은 절대 건드리지 않는 이런 언론의 불문율도 이번에 다시 한번 확인이 됐다. 너무 우리가 예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그 문자 내용이 뭐라고 할까 비굴해요. 굉장히 비굴해서 노골적. 예, 참 좀 서글픕니다. 사실 문자 보고 있으면은. 그래서 뭐 제가 문자 내용까지는 굳이 소개를 안 하겠는데 몇 가지 소개를 해드리면 네이버 다음 뭐 이런 포털 관련해서 누가 보고한 건지는 잘 모르겠네요. 누가 보고한 건지는 잘 모르겠는데 이런 내용입니다. 사장님 조금 전까지 댓글 안정적으로 대응했고 지금은 네이버와 다음에 대상 기사들을 모두 내렸습니다. 내일 오전에 전원 다시 나와서 체크를 하겠습니다. 이건 삼성 내부 직원 같다, 그죠? 뭐 요런. 그러니까 네이버 다음이 삼성에 불리한 어떤 기사들을 내려줬다는 얘기죠. 그렇죠. 지금 직원이 이렇게 보고를 했다는 거는 네이버와 다음은 지금까지 꾸준히 다 부인했습니다. 이런 의혹들에 대해서. 그런 거 없다. 예, 근데 지금 내부 보고에 의하면은 이런 댓글도 이런 문자도 있습니다. 어제 네이버 다음 양 포털 뉴스에 미리 협조 요청. 그래서인지 조간 기사 전혀 포털에 노출되지 않음. 이건 뭐예요? 네이버와 다음이 다 그동안 협조해왔다는 거예요, 삼성에. 그렇죠. 예, 이런 내용도 있고요. 이거는 어디서 보낸 건가? 네, 이건 문화일보네요. 문화일보. 이거 좀 유명한 문자입니다. 문화일보 아마 편집장이 보낸 것으로 지금은 이분 실명까지 거론이 됐어요. 이분이 보낸 문자인데 사장님 식사는 맛있게 하셨는지요? 땡땡땡땡 이게 아마 편집국장으로 보입니다. 지금 왜냐면 이분이 실명까지 이미 보도가 나왔기 때문에 얘기돼요. 편집국장이라는 중책을 맡은 지 어언 4개월. 저는 시간이 어떻게 가는지도 모를 정도로 정신없이 지내고 있습니다. 여기부터가 가관입니다. 죄송스러운 부탁 드릴 게 있어서 염치불구하고 문자를 드립니다. 제가 편집국장 맡으면서 누구에게 당부한 게 하나 있습니다. 편집국장으로서 문화일보 잘 만드는 데만 집중할 수 있도록 제발 저한테는 영업 관련된 부담을 주지 말아달라고 부탁을 했는데 이번에는 정말 회사 상황이 심각한지 저에게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들어 문화일보에 대한 삼성의 협찬과 광고가 지원액이 작년 대비 1.6억 원이나 빠졌습니다. 8월 협찬액을 작년 대비 1억 원 플러스할 수 있도록 장 사장님께서 좀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말씀드려달라는 요지입니다. 삼성도 많은 어려움이 있겠지만 혹시 여지가 없을지 사장님께서 관심 갖고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좋은 기사, 좋은 지면으로 보답하겠습니다. 보답하겠다는 말이 참 무섭네. 예, 지금까지도 그러면은 좋은 지면과 좋은 보도로 보답해왔다는 얘기죠. 예. 뭐 그런 돈을 주시면 지면을 협찬과 광고니까 결국은 돈을 달라는 얘기죠. 그런겠죠. 아무튼 뭐 이런 내용들입니다. 예. 네.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굉장히 문자 내용이 엄청나게 충격적이에요. 읽어보시면 많이들 읽어보셨겠지만은. 근데 이 시사인이 이달의 좋은 보도로 이제 선정된 데에는 사실 이 문자 내용만으로도 충분히 이거는 정말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킨, 물론 우리 상받는 기사들이 전부 그런 거지만 정말 이건 국민들이 알아야 되는 우리 기득권 중에 부끄러운 면면들이죠. 그래서 그런 문자 내용만으로도 충분히 가치가 있지만 이 기사가 8월 한 달간 한 4건의 단독 보도로 나왔어요. 4건. 그런데 이 4건의
보도가 문자 내용만 알려주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이 4건이 하나의 이렇게 좀 큰 스토리로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 보도를 시사인이 어떻게 시작하냐면은 첫 번째 보도의 절반 이상의 내용이 뭐냐면 이재용 재판이 어떻게 진행되어 왔는지 그 일정과 상황들을 전부 복귀해줘요. 그리고 혐의점이 정확히 무엇인지 그리면서 주류 언론을 비판합니다. 뭐라 하느냐. 아니 증거가 이렇게 많고 그 시사인이 몇몇 검찰 관계자들의 그 말을 이렇게 인용해서 주는데 이런 재판처럼 증거가 많은 재판이 없대요. 혐의는 너무 확실하다 이거 이미. 문제는 그런 부분에서 이제 증거는 많이 있는데 과연 지금까지 나온 증거와 정황으로 보이는 그 대가로 돈을 줬느냐 이것만 입증되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이 오고 간 건 이미 끝났다는 거예요. 그건 재판부도 이미 그런 부분에서는 꾸준히 공판이 진행됐잖아요. 그리고 25일 날 1심 이제 결심 공판이 아니죠. 1심 선고가 나온 거고. 그래서 그동안 공판이 진행되면서 이미 재판부도 돈이 오고 간 사실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다는 거예요. 이미 분위기가. 문제는 대가. 지금까지 우리가 거론하고 있는 그 대가가 정말 그 오고 간 돈의 대가로 작용을 했느냐. 네. 요것만 이제 법리적으로 따지면 된다는 거예요. 근데 항상 뇌물죄는 그게 문제죠. 그렇죠. 항상 그게 문제인데 그런데 지금 많은 주류 언론들 보도를 보면은 돈이 오고 간 것조차 증거가 없는 것처럼 화요일 날 있었던 시상식에서도 우리 김은지 기자가 시사인 기자가 와서 얘기를 했지만 안종범 수첩 같은 경우 보면은 그 내용이 뭐냐면은 너무 노골적으로 이렇게 해줄 테니 돈 줘. 사실 요약하면 이렇게 되는 건데 많은 언론들이 안종범 수첩이 사실상 속빈 강정이다. 실제로 이런 보도가 있더라고요. 시사인이 이렇게 인용을 해주는데 안종범 수첩은 사실상 속빈 강정 이런 보도 제목의 보도가 있어요. 놀라울 정도로. 그래서 그런 점들을 시사인이 전부 읊어줍니다. 그런 보도들과 다르게 이미 증거가 너무 많이 있다. 정황상 돈이 오고 간 것은 확실하고 지금 특검 입장에서는 사실 그 대가성도 이미 증명이 끝난 것으로 보고 있다. 이런 식으로 재판을 상세하게 복기를 해줍니다. 그러면서 장충기 문자 얘기를 꺼내요. 그 특검이 확신을 가지고 있는 증거 중에 하나가 뭐다? 바로 이 장충기 문자다. 그러면서 자기네 보도 내용을 쫙 풀고 이런 식으로 내러티브가 있어요. 그래서 또 마지막 이제 4건의 보도 중에서 3번째 보도, 4번째 보도는 뭐냐면은 언론인들을 굉장히 이게 이 장충기 문자를 주고받은 언론인들에 대해서 강력하게 비판을 합니다. 특히 MBC는 따로 단독 보도를 내요. MBC는 이 공영방송이라 그런지 따로 단독 보도를 내면서 삼성 문제에 대해서 특히 이제 이 문자 내용 중에 뭐가 있냐면 지금은 이제 연합뉴스 박노왕 사장이 직접 지시를 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이건희 회장 성매매 동영상 같은 경우에는 언론이 지금 문자 내용에 보면 아주 노골적으로 알아서 기죠. 절대 보도하지 않겠습니다. 또 삼성 모 간부로 보이는 사람은 TV조선이 협조 요청을 했는데 TV조선 사장이 오케이 했습니다. 변영식 사장이 오케이 했습니다. 보도 안 내주기로. 우리 모니터 했지만 TV조선 진짜로 안 했죠. 예, 이건희 성매매 영상 나왔을 때. 뭐예요? TV조선 변영식 사장이 약속했다는 거예요. 안 하기로.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많이 드러나서인지 언론인 부분에서는 또 따로 보도를 냈어요. 시사인이. 그래서 하는 말이 뭐냐면은 거기 또 자랑스럽게도 민원연 모니터 보고서 결과가 인용돼 있습니다. 그 시사인 보도에. 민원연이 모니터한 결과에 의하면 우리가 8월 9일부터 이 문자 보도를 냈는데 주류 매체가 전부 보도를 안 하고 있다. JTBC 외에는 방송에서 아무것도 보도 안 하고 그래서 그 모니터 결과 또 인용을 해줍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게 또 한 번 증명된 것이다. 사실상. 그동안 이 장충기 문자에 녹아있는 언론인들의 부역, 삼성에 대한 부역을 우리가 보도했는데 그것도 보도를 안 해주는 거라고 봐서는 이 장충기 문자의 위력이 지금도 사실상 작동하고 있는 거다. 이런 식으로 보도가 마무리됩니다. 그래서 이 4건의 보도가 상당히 짜임새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도 충분히 가치가 있었다. 이렇게 우리가 그래서 상을 줬다 할 수 있겠습니다. 네. (8월) 좋은 방송 보도는 80년 광주 진상규명의 어떤 마중물 역할을 수행했던 JTBC의 5.18 광주 공습수사 관련 보도인데요.
이거를 한두 건이 아니라 되게 여러 건을 했어요. 네. 거의 며칠에 걸쳐서 한 달 거의 후반부를 걸쳐서 그리고 사실 지금도 계속 보도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 너무 충격적인 나오고 있는데 그래도 역시 가장 파괴력이 컸던 건 그 첫 인터뷰 보도가 예. 아니었나 생각이 좀 듭니다. 그 내용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요. 예전부터 계속 광주의 공습설 이건 소문처럼 막 맞아요. 있었잖아요. 그리고 예. 증언자들도 많이 있는데 결정적인 증거가 없다고 계속 좀 무시를 당해왔는데 그 중에는 어떤 게 있었느냐. 신군부가 전투기를 동원해서 광주를 공습하려 했다. 그런 소문도 있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것 관련된 증언을 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근데 요것과 관련해서 JTBC가 당시 공군 조종사들을 맞습니다. 직접 인터뷰를 예. 합니다. 그 내용이 뭐냐. 조종사들의 증언은 이렇습니다. 5.18 직후에 출격 대기 명령이 내려졌고 전투기에 공대지 폭탄을 장착한 채 출격을 준비했다. 만약에 정말 이게 사실이면은 뭐예요? 여태까지는 육군에서만 네. 뭐 어떻게 됐었다, 뭘 했다 이런 얘기들이 쭉 나왔는데 거의 이제는 전쟁은 광주를 그렇죠. 상대로 전쟁을 하려고 맞아요. 공군까지 동원을 예.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증언들을 쭉 했고 이것과 관련해서 그 조종사들 분들이 여러분이 나오시거든요. 근데 그 조종사 분들이 말씀하시는 것 중에 좀 눈에 들어왔던 게 일각에서는 북한을 의식해서 그렇게 했다라는 맞아요. 반박이 예. 나올 수도 있다. 근데 나도 그렇고 조종사들은 다 안다. 그 연료로는 전선까지 갈 수도 없다. 그렇죠. 그거는 예. 명백하게 광주를 염두에 둔 정도의 사이즈, 연료통이라든가 이런 걸 봤을 때 그 정도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이런 후속 보도들이 쭉 여러 가지 형태로 이어지고 있다는 네. 이어지는 그런 보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사실 또 하나 제가 이 일련의 보도 중에서 눈에 띄는 것 중에 하나가 특조위가 이제 만들어졌잖아요. 네. 특조위 만들어진 이후에 나온 보도 중에서 이젠 아예 전두환을 딱 표적해서 나오는 보도들이 있었어요. 예. 그 중에 하나가 9월 11일 날 네. 9월달 보도인데도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제목이 총리도 계엄사령관도 전두환 꼭두각시였다 라는 보도예요. 근데 이 보도 같은 경우에는 80년 5월 국방부 장관이던 주영복 전 장관의 인터뷰 내용을 좀 전하고 있는데 그 내용이 좀 충격적입니다. 나와 국무총리, 계엄사령관이 당시 모두 자신의 부하였던 전두환 씨에게 꼭두각시로 조정을 당했다라는 내용이에요. 이게 정상적으로 어떤 명령을 하는 체계가 하나로 되어 있는 게 아니라 나눠져 있었다는 거예요. 네. 전두환이 맘대로 할 수 있도록 이원화되어 있었고 그게 이러한 광주에 대한 공격, 어떤 전쟁 선포에 가까운 그런 행태를 촉발시키는데 그것들이 이뤄지는데 어떤 근간이 됐다라는 네. 어떤 증언들인데 이런 보도들이 쭉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걸로 특조위가 일단 헬기 사격 네. 진상조사와 함께 이 부분이 이번 특조위 조사로 좀 진상규명이 될 것으로 기대를 하는 목소리들도 있고 또 우려하는 목소리들도 있는데요. 핵심은 그 JTBC 기자분들도 말씀하셨듯이 특별법이 통과돼야 된다. 맞습니다. 네, 진상조사 기간이 뭐 한두 달로 이것은 될 것도 아니고 정말 국가적인 차원에서 될 때까지 해야 된다. 네. 될 때까지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셨고요. 또 후속 보도도 계속 나올 맞아요. 거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거는 계속 팔로우하면서 보면 예. 될 것 같아요. 국방부를 믿을 수 없다는 여론이 굉장히 커요 지금. 예. 근데 워낙 한 짓이 있고 사실 예. 자신들이 했던 맞아요. 잘못을 다시 되짚어서 좀 뭐랄까 예. 공개하고 예. 이런 것들이 어디에서나 좀 힘든 일이죠. 예. 그러니까 좀 속된 말로 하면은 뭐 훔친 놈한테 자백하라는 꼴인데 그잖아요. 그렇죠. 너네 옛날에 뭐 가해자한테 했는지. 가해자한테 지금 조사하라는 꼴인데 좀 그렇잖아요. 믿기가 어려운 여론은 좀 어쩔 수가 없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리고 그래서. JTBC도 다른 보도, 단독은 아니지만 다른 일련의 보도들에서 말을 하지만 신군부는 이미 수많은 자료를 조작했을 것이다. 맞아요. 예. 그 자료 문헌의 오염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과연 2달, 3달 정도의 조사로 그것들을 어떻게 규명하고 사실관계를 확인할 것이냐. 그 작업도 일단은 좀 요하는 상황이다. 기대를 하더라고요. 그래도 뭐 특별법 통과가 돼서 어떻게든 돼야 되는 것이겠죠. 왜냐하면 지금 이 보고서를 쓸 때 제가 제일 먼저 떠올렸던 건 이 보도가 좋은 이유라고 했을 때 제일 먼저 떠올렸던 건 전두환 그 회고록이었어요. 그 존재였어요. 전두환 같은 인간이 회고를 내고 정말 그런 일이 일어나지도 않았고 나는 책임이 없다라고 공공의 장소에서 이렇게 떠들고 있고 심지어 그게 언론 보도로도 나오고 출판이 되고 물론 가처분 신청을 받았지만 네.
그런 과정이 허용되고 있다는 것 자체가 너무 네. 화가 나고 예.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 8월이 굉장히 신기한 기간입니다, 사실. JTBC가 이거 증언을 터뜨려서 너무 메가톤급 단독을 터뜨리는 바람에 다른 게 좀 묻히긴 했는데 네. 다른 매체에서도 전두환 신군부가 여러 가지로 광주를 거의 적 취급했다는 네. 그런 다른 단서들이 다른 매체에서도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맞아요. 예를 들어서 녹화뉴스 같은 경우에는 비밀 정보국의 네. 문건을 공개했는데 그게 뭐냐면은 광주를 무슨 베트콩 다루듯이 했다는 거예요. 전두환 맞아요. 신군부가 그런 맞아요. CIA의 기록이 있었고 또 경향신문 같은 경우에도 이거는 이제 우리 5.18 단체하고 아마 같이 이렇게 문건을 보신 것 같은데 이거는 JTBC도 보도를 했습니다. JTBC의 좋은 점은 뭐냐면은 타사의 단독을 잘 실어줘요. 좋은 보도면. 그 미 문건도 보도했어요. 예, 미 문건도 보도했을 뿐더러 그 경향신문 단독 보도는 뭐냐면은 그 신군부가 당시 광주에서 쓴 탄환 그리고 뭐 크레모아 이런 무기들의 목록이 있는데 그게 공개가 됐어요 이번에. 네네네. 그것도 JTBC 보도했어요. 네. 그래서 여러 가지로 참 8월달에 이런 보도가 쏟아져 나왔는데 이 8월달이 어떤 달이냐? 그 전두환 회고록이 그 출판 금지. 판매 금지다. 출판 금지가 아니라 네. 판매 금지 그 가처분을 받은 달이에요. 또 그래서 8월달이 참 여러모로 뜻깊었고 네. JTBC가 방점을 찍었다. 뭐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네. 우리가 지금 좋은 보도를 하다 보면은 이상하게 단독이 좀 많이 이제 되잖아요. 근데 사실 좋은 보도를 어쩔 때는 그런 생각하거든. 진짜 JTBC가 지금 말한 것처럼 좋은 보도인 이유에 대해서 이제 타사들이 보도했던 단독들도 빨리빨리 가져다가 중요하면 이제 보도하는 예. 경향이 있잖아요. 근데 그거는 사실 우리가 계속 JTBC한테 칭찬하는 뭐 어젠다 세팅 기능을 굉장히 잘 수행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 내가 지금 만들려고 하는 그 어젠다에만 맞으면 단독이든 아니든 뭐 어디 무슨 작은 매체에서 나왔건 간에 관련해서 가져다가 계속 그 이슈를 키워가잖아요. 세월호 때도 그렇고 이슈가 죽지 않게 계속 관련 보도 계속 서치해서 계속 내고 있는 거죠. 자기네들이. 그런 태도 그 자체가 어떻게 보면 자신들이 먼저 발굴해낸 보도를 하는 것보다 더 멋지다라고 말할 수도 맞아요. 있죠. 네, 네. 그 JTBC처럼 다른 단독 많이 보도해주는 언론사가 없어요. 진짜 요즘 너무 안해 없어요. 너무 왜 맞아. 그런가 싶을 정도로 약간 안 해. 자존심 예. 경쟁을 하나? 맞아요. 그러니까 화요일 날 시상식 때도 그래서 시사인 김은지 기자가 옆에 JTBC 기자들이 있으니까 JTBC만 보도를 내줘서 참 고마웠다 이런 말까지 맞아요. 하셨습니다. 정말 훈훈하네요. 네. 자, 신문 보도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제 이게 그때는 신선했으나 지금은 참 구려진. 이게 엄청 커졌죠 이제 규모가 엄청 커진 일이 그러니까 돼버렸네. 이게 정말 시작이었죠. 한겨레에서 8월 4일 국가정보원이 이명박 정부 시절 민간인으로 구성된 사이버 외곽팀을 운영한 실태를 구체적으로 드러내는 그런 보도를 했습니다. 댓글 조작을 하는데 그치지 않고 민간인으로 사이버 외곽팀을 구성해서 온라인 공작을 펼쳤다. 그리고 게다가 그 사이버 외곽팀의 댓글 팀장이란 자가 MB 지지단체 소속이었다라는 점까지 쭉 드러냈습니다. 보도에서. 근데 이 보도가 딱 한 명 다른 기자가 있긴 하지만 6건이었거든요. 12건이다. 12건의 보도인데요. 12건 보도가 다 한 사람이 쓴 겁니다. 서영지 기자. 네. 서영지 기자의 고군분투하신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사실은 이번 시상식에 못 오셨잖아요. 근데 너무 아까운 거예요. 왜냐면 혼자서 왜냐면 이 정도 내용이라면은 사실은 여러 사람이 도와서 이제 하지 않으면 어려웠을 텐데 서영지 기자 정말 그런 어떤 주제를 끌고 가는 힘이 굉장히 대단한 것 같아요. 보면 그 이전에 삼성 관련된 보도도 서영지 기자가 많이 냈었거든요. 맞아요. 근데 그렇게 아무도 받아주지 않고 자기 보도를 타사가 받아주지 않아. 그런데 끝까지 집요하게 그래서 전화해서 막 물어봐. 이렇게 딴 데에서 너무 보도 안 하지 않나요? 이런 걸로 막 이제 저한테도 얘기를 하고 어떻게 생각하냐. 예를 들면 네이버 문제도 지적하는 보도를 했었는데 그때도 어떻게 생각하시냐 이러는데 참 정말 무슨 배짱으로 이렇게 많이 나가셨을까 싶을 정도로 이렇게 탁탁 그러니까 근거는 있죠. 근거 있으니까 했죠. 이렇게 딱 얘기하시는데 굉장히 제가 보기에는 어린 친구인데 굉장히 강단 있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아무튼 이 보도를 보면서
굉장히 뿌듯했습니다. 보도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내용이 사실은 잔데 그걸 이제 하나하나 보도 12꼭지의 보도에서 그것을 자세히 하나하나 이제 드러내는 거예요. 국정원 댓글 알바 30개 팀 3,500명 운영했다라는 8월 4일 보도에서는 민간인 여론 조작팀이 3,500명이었고 예산만 30억 원이 들어갔다. 정권에 도움이 되는 여론조사를 따로 이 돈 말고 따로 진행했다라는 사실을 보도하고요. 전모 드러난 알파팀 팀장 아래 100여 명 실적 따라 수당이라는 8월 4일 보도에서는 점조직으로 이루어진 민간 조작이 그 여론조작 조직이 어떻게 운영되었는지를 구체적으로 말을 합니다. 그래서 30여 개의 팀장들 밑에 100여 명 정도가 배치되었고 팀장들에게는 활동비가 주어졌는데 이들에게 실적에 따라 수만 원에서 10만 원이 지급되었어요. 인센티브야. 이게 참 이건 정말 안 좋은 제 이랬다고 합니다. 그리고 사이버 외곽팀은 일부 별도 여론조작팀 있었다라는 8월 7일 보도에서도 별도의 조직이 또 민간인으로 또다시 있었다. 라는 얘기를 했고요. 국정원 박성춘이 만든 안보단체에도 뒷돈됐다라는 8월 22일 보도에는 지금까지 밝혀진 온라인 여론조작 이외에도 오프라인 심리전을 위해서 박성춘 전 보훈처장이 국가발전미래교육협의회에 자금을 지원한 점을 추가 보도를 했습니다. 온라인 외곽팀을 조성한 것뿐 아니라 오프라인에서 안보교육 등을 통해서 여론을 조작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동안 문제 삼았던 그 안보교육이라는 이런 것들이 다 이런 일환이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MB 안보의식 강화 지시하고 원세훈은 국발협 도와줘라라는 그런 보도가 있었는데요. 여기에서는 정권과 국정원이 어떻게 이 국발협이 아까 말한 국가발전 미래교육협의회입니다. 국발협이 어떻게 안보 강연을 확장했는지 그 내용을 자세히 얘기를 하는데요. 박순춘 국가정보원 그 전 국가보훈처장이 만든 재단법인 국발협의 행적을 따라가다 보면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뿐 아니라 이명박 전 대통령의 흔적을 곳곳에서 만날 수 있다라고 보도를 하면서 국발협이 군 공공기관 안보교육에 적극적인 활동에 나선 시기가 2010년 이명박 전 대통령의 발언과 맞물린다라는 것도 지적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있어요. 국정원 댓글팀장 대부분 MB 지지단체 소속이었다라는 보도. 여기서 뭐 당연히 모든 팀장들이 신원을 확인한 팀장들 대부분이 이명박 전 대통령과 친분이 있는 인사가 설립했거나 이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단체에 소속되었던 인물이었다라는 걸 폭로를 했고요. MB 지지단체 국정원 돈 받고 정권 옹호 친위 활동이라는 보도에서는 이들 단체를 두 분류로 나누면 이명박 전 대통령 단선 전부터 외곽 조직이나 지지단체로 지속적인 활동을 펼친 단체가 있고요. 또 다른 단체는 이 전 대통령 당선 뒤에 새롭게 만들어진 단체가 있더라. 이 두 개로 분류를 할 수 있다. 근데 이들의 공통적인 목표는 MB 정책 지지와 정부 정책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내는 곳을 향해서 비난 여론전을 펼치는 것이었다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원세훈 국정원의 여론조작 대상 1호는 노무현이었다. 8월 28일 보도. 이건 좀 유명해요. 이 보도 이제 시끄러웠는데요. 국정원이 심리전당을 동원해 나선 사실상 첫 여론 조작의 대상자가 노무현 전 대통령이었다. 심리전단이 국정의 주요 고비마다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긍정적인 여론을 만들기 위해서 총동원됐었다라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국가보안법 반대를 노무현 전 대통령이 이제 의견을 냈잖아요. 그랬더니 포털 사이트 등의 반박글을 800여 건 게재하고 5월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이후에는 노 전 대통령 서거의 책임은 좌파에 있다라면서 좌파 제압 논리를 개발해서 사이버 심리전을 전개했다라고 그렇게 보도하고 있습니다. 또 있어요. MB 국민과의 대화 전후 심리전단 총동원 홍보하라라고 원세훈이 지시했다는 보도가 있습니다. 이 전 대통령의 이명박의 지지율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안간힘을 썼다는 그런 사례들을 보고요. 아무튼 하나하나가 이렇게 쭉 연결되어 있는데 그 원세훈이 어떤 아주 추접스러운 짓을 했는지 하나하나 그리고 그게 원세훈의 행동이 아니고 이명박하고 다 연결되어 있다라는 라는 내용 그리고 거기에 가담한 모든 인물들이 사실상 MB 지지자들이었다. 요 고리를 세 개를 딱 연결을 해서 제대로 보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사실은 한겨레가 요즘 굉장히 좀 힘든 상황이잖아요. 여론이. 그러나 한겨레가 MB 잡는 데 있어서는 사실은 지금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이 보도뿐만 아니고 지금 KBS, MBC
그 언론 장악 관련된 보도도 MB 블랙리스트나 어떻게 KM을 장악하고 있는지에 대한 후속 보도들도 한겨레가 계속 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한겨레 보도에 좀 집중해서 계속 우리가 이제 관심 가져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달에 그 8월에 좋은 보도는 사실 세 개가 다 지난달에는 좀 세 개 다 숨어 있는 보도를 우리가 했다면 이번에는 그냥 누가 봐도 이건 줘야 되겠다 하는 네. 어쩔 수 없는 네, 그런 네, 보도들이 맞아요. 워낙 파급력 있는 그런 내용들이 특히 장충기 문자 같은 경우에는 참 안 주기 뭐한 굉장히 특히 우리로서는 굉장히 이 언론인들의 이런 추태가 드러난 아주 제가 참 언론 운동 오래 했지만 그런 경우는 처음 봤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추접스러운 문자가 노골적으로 드러나는 건 처음 봤기 때문에 대단한 보도들이 이번 달에 나왔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민원연의 모니터를 인용했기 때문에 매우 훌륭하다. 진짜 왜 그러셔? 예, 그러면은 2017년 8월에 좋은 보도 어땠었는지 잘 풀어드렸습니다. 나쁜 보도도 한 번 더 해야 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은 나쁜 보도는 이어서 다음 날 마음이 땡기는 날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추석 잘 보내시고요. 정말 푹 쉬시고 행복한 휴일들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민원연의 미디어 탈곡기는 추석에도 열심히 털어드리겠습니다. 탈탈탈. 안녕. 안녕하세요. 민원연의 이봉우 활동가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언론의 문제는 민주주의의 문제입니다. 독재와 부패 기득권을 대변하는 언론들은 아직도 살아있습니다. 민주주의의 문제는 곧 우리 삶의 문제입니다. 사주의 입장을 반영한 권력의 욕심을 투영한 언론, 이들을 감시하려면 전문성과 꾸준함 그리고 투명함이 기초되어야 합니다. 민원연은 1984년부터 시민단체로서 언론을 감시해오고 있습니다. 민주언론 시민연합은 여러분의 소중한 후원으로 투명하게 운영됩니다. 민원연 후원으로 언론을 감시하고 견제하는 활동에 힘을 보태주세요. 민주언론 시민연합은 여러분의 소중한 후원으로 투명하게 운영됩니다. 회원 가입 및 후원 문의 전화번호는 서울 전화 02-392-0181입니다.